네, 앞으로 향후 전국 흐름을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벽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서 야 6당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 세 번째인데요. 탄핵안은 이 본회의 보고 이후에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붙여져야 됩니다. 그럼 당장 내일 새벽에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오늘 탄핵 소추안이 야 6당의 이제 연명으로 0시 58분, 그러니까 새벽 1시쯤에 이제 이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24시간 이내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내일 새벽 1시부터 표결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예. 72시간 이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토일을 이제 그 의장이 계속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표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표결은 설령 진행된다고 진행되겠죠.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표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제가 보기에 그 국민의힘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런 점을 감안했는지 굳이 이번 회기 안에 이 표결이 만일 실패로 돌아간다, 부결된다 하더라도 다음 때 또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 표결은 약간의 빌드업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계엄 선포가 시행되고 6시간 만에 이게 이제 해제되고 그다음 바로 그날이 사실상 소추안이 꾸며진 거란 말이죠. 네. 6개 항목이 제가 담긴 걸로 압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또 국민적 동의를 또 얻을 수 있는 그 공감의 시간이 있을 건지 민주당이 이렇게 말하자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한 또 국민적인 여론은 어떨 건지 이건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그래서 이번은 제가 보기에 속도전과 일종의 공세전에 약간 성격이 있는 것 같고 이번 탄핵 표결의 어떤 향배에 따라서 추가 탄핵안도 어떻게 좀 세울지 아니면 이걸 어차피 이번에 거부가 되면 어떻게 다른 그 내용들을 더 포함시킬지 이런 전략적 고민도 할 것 같아서 이번 표결은 토, 일, 양일간 사이에 진행될 걸로 예측은 됩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민주당 쪽에서는 가결과 부결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아마 플랜 B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만 이번에 그럼 그 향배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자면은 부결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부결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라는 게 작용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탄핵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로 가서 거기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박근혜 정부 때는 경험이 없었으니까 법리적으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여론인가 보다 하고 덜컥 동의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나중에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야 하나라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도 있었고 그 이후에 보수 진영이 사실상 붕괴돼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 혹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단일 대우를 유지할 걸로 보고 한동훈 대표도 처음서부터 이 당론 정하기 전에도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아예 당론으로 간다.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당대표도 이견이 없다라고 밝힌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정치의 시계가 이렇게 말하자면 혼돈스럽게 불가측성, 그다음에 불안정성 상에서 흘러갈 경우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설령 소신에 따른 한두 표의 이탈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 8표 이상의 조직적 이탈은 없을 것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한두 표 정도. 저는 뭐 많아야 한두 표에 그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예. 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제 또 내란죄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압박수를 높이고 네.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이 임기 중에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적용을 받는데 다만 외환과 내란죄는 별개입니다. 이제 외환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내란죄가 뭐냐면 제 형법 37조에 영토를 국가 권력에서 배제하거나 그러니까 그 영토를 우리나라 국토를 우리나라 게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그다음에 국헌 헌법을 문란하게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동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쟁점은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국헌의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가 쟁점 세 개가 될 겁니다. 내란죄는 이게 세 개가 쟁점입니다. 근데 이제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으로 최대한 아주 우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 때문에 이걸 엄중하게 본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이 말하자면은 이번에 계엄 선고가 친위 쿠데타라는 거죠. 대통령이 자신의 부하인 국방장관을 동원해가지고
군사력을 동원시켜서 우리 국가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이 내란죄에서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은 분리가 돼 있지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최고 원수로서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굳이 자신의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다시 친위 쿠데타를 한다? 그래서 권력을 더 연장하고 권력을 강화한다. 그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번 계엄이 위헌성이 있었다. 절차적 좀 부당성이 있었다. 이런 점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대통령이 내란죄를 가지고 내란죄에 해당하느냐의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로 보고 그래서 이 내란죄가 적용이 엄격한 게 만일 그 현직 국가원수가 여기에 연루되면은 나중에 퇴임 이후에도 사후에도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엄격하고 중한 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내란죄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 2명을 한 것은 이 이유는 제가 보기에 탄핵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의 보완 차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서 표결에 가는 그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이런 탄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라고 입법 보완적인 측면으로 내란죄를 저는 고발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수사기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만일 설령 고발된다 하더라도 이 수사의 주체가 검찰이 해야 될지 고위공직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나 뭐 고발 수사 혹은 진행 여부보다 탄핵 소추안이 어떻게 더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이 계엄령에 대한 부분들은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게 법리가 어떻게 적용됐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과연 이게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정당했느냐 이 부분에 저는 논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이 부분들은 민주당이 일종의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입법적 보완제로서 이 부분을 저는 활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배당되고 수사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 중요하다고 짚어주신 탄핵소추안 진행 과정에서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두고 위헌성이나 정당성 측면에서의 비판을 해소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또 의무이기도 할 텐데 중요하죠. 네. 최근에도 뭐 입장을 계속 밝혔고요. 배경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가 담화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을 짚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뭐 초기 대응 정도는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 정도가 지금 뭐 대응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적법한 권한 대응은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은 했지만 자 그러면 그게 적법에 부합되는 정치 환경과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전시사변에 중한다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이유를 들은 것이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을 너무 남발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예산권을 지금 예산권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전부 삭감을 했다. 이제 이에 중한 두 가지 이유고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았다 이 얘기인데 그럼 곰곰이 뜯어보면은 일단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도 민주당의 야당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 대부분 갔다가 돌아왔고 대부분 다 기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동안에 행정적 공백이 생겼다는 것뿐이고 이번에도 탄핵소추안은 발의하겠다였고 아직까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이걸 과연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를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겠고 또 하나 예산권을 동원해서 지금 국가 예산 지금 전체를 제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특활비라든가 그다음에 예비비 같은 걸 반줄이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아직도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통과된 게 아니라 10일까지 충분한 여야 협상의 시간이 있는 거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거는 정부가 급하면은 일단 쓴 다음에 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할 수가 있고 정 안 되면 추경을 내서라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나 호소문으로 부당성을 호소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과연 계엄까지 발동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이었느냐 또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과연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국민 생활이라든가 우리 어떤 자본시장 혹은 안보 외교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데 대통령이 과연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걸 내렸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부당성에 대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계엄을 발동했을 때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적법은 했지만 과연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느냐 정당했느냐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었느냐 이 부분을 대통령실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전 추가 담화가 대통령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저도 예상합니다. 네. 거기에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연명으로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치는 말로 하는 행위고 동의를 얻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고 또 국회 부결에 따라서 다시 그걸 없앴습니다. 취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행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거나 다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다시 일부지만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올 대통령의 첫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은 전원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식 메시지와 그다음에 남길 내용들 그리고 얼마큼 진솔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가감없는 설명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앞으로 향후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오늘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대국민 추가 담화가 예정이 돼 있긴 한데 정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임기 이후에 최대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담화를 통해서 전국을 좀 반전시키거나 좀 어떤 타개를 하거나 그런 카드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카드가 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 엄정하고 그다음에 아주 절체절명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썼잖아요. 비상계엄이라는 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정치적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이미 최종 상태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최고의 레벨에 있는 어떤 아주 강도 높은 대책을 꺼내놨을 때 그다음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죠. 사실 없단 말이에요. 이게 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초강수의 카드를 꺼냈는데 그럼 이 초강수 카드가 막혔어요. 통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 다음을 어떻게 꾸려가느냐는 이게 대통령 임기가 6개월이라도 남았으면은 다른 대안이라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무려 2년 5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더 엄중한 거죠. 그러면 만일 대통령이 2년 5개월의 임기를 제대로 얼마나 끌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앞으로의 운명도 지금 현실적인 정치적 상황도 모든 것들이 여기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으로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략적, 당략적 타협안 혹은 그런 접근 방식으로 이걸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윤 대통령 개인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바치느냐 이제 차원을 넘어서 부분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국가가 21세기의 마지막 이 시대를 어떻게 넘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있는 정치적인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국민적 합의도 매우 중요해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란 게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죠. 질서 있는 퇴진, 그다음에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모든 것들 또한 국민적 동의 속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대통령의 진심이 담겨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어야 되고 야당과 연정 아니면 내 권력을 다 내어줄 수 있다는 통큰 결단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통할 것인가에 또 출구 전략 차원에서 몇 가지 카드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타개하고 지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기에 걸맞는 포괄적인 대책을 꺼내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빨라야 되긴 하겠지만 급할 필요는 없다. 정말 모든 내용을 담아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득이 돼야만 지금 야당이 이렇게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돌파가 가능하지 어설픈 설명으로 가거나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쪽으로만 간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